김용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보신 실시간 검색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분이지요. 이명박.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 9시 반 다 돼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팥 양갱 모양이고 팥 양갱 색깔이에요. 이게 그 피의자로 소환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시각적 효과가 고려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말이죠. 자, 이명박 외에 이명박 소환, 이명박 구속, 이명박 나이, 이명박 개머리판. 이건 왜 있죠? 자, 관련 검색어가 대부분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틸러슨 경질도 있군요. 틸러슨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대화파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매파를 기용했는데요. 자, 그런데 틸러슨은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자, 뉴스가 거의 드라마 아닙니까? 프라이머리의 드라마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올게. 용용용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문자 의견 저희가 소중히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윤경님, 아고 정동지 반가. 호빵이랑 찐빵이랑. 제가 호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찐빵 미디어를 상근 기자입니다. 네. 그래요. 이종규님, 김엄마 반가. 정치쇼 보는 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라디오도 키셔야죠. 네. 라디오도 키시고 고릴라도 키시고. 그래서 저기 청취율 조사 때는 또 네. 당연히 정치쇼 그 조사 요원한테도 해야 돼요. 정치쇼 듣고 있다 이렇게. 네.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하루 2시간 방송하는데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수정님, 정분리 너무 좋아요. 전 50을 바라보는 아줌마예요. 그냥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임수정, 영광이네요. 가수 임수정 씨는 아니겠죠, 설마? 배우 임수정 씨도 계시는데. 그렇죠. 네.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임수정 씨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첫 뉴스는 MB 소환이겠죠? 네, 목소리가 약간 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항상 올라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요. 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에서 17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힘들어요. 네. 예, 그렇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다가 이분이 뭐 인정할 여지가 없구나. 네. 뭐 우리의 그 혐의 제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은 뭐 텀으로 봐야 뭐하냐.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가 요식행위다. 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어쨌건 가장 중대한 혐의가 지금 11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이죠. 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대납금,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예. 청탁금, 그리고 그 뉴욕 제거로 유명한 ABC 상사의 청탁금, 뭐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 뇌물 관련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그리고 다스 수사를 맡은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번갈아서 담당할 예정이고요. 예. 뭐 관례상 올라가서 아마 차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할 텐데. 윤석열 지검장하고. 네네. 예. 차 마실 시간은 지금 지난 것 같으니까 예. 아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아침 보니까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이 네. SBS를 포함해서 MB 사저를 나와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갈 때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 뭐 검찰에 출두를 하는 거니까 예, 예. 뭐 관심사들이 높고 뭐 생중계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소환 때도 원래는 이제 그 전 과정이 다 중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네네.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 중계가 됐어요. 네, 그때도 다 중계가 됐었죠. 또 이동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또, 이게 10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냥 뭐 출발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을 해서 네.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함께 시청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게 서울중앙지검 1001호, 1001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뭐 1002호가 이제 휴게실이고요. 예. 이 1001호에서 조사받다가 뭐 휴게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혐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조사가 21시간이나 이어졌는데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이 워낙 혐의가 많고 또 대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그에 못지않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는 나올 수나 있을지. 이번에는 아예 한 번만 부른다. 네. 더 안 부른다. 이걸로 봐서는 물어볼 만큼 물어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뭐 진실을 얘기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명되면은 조기에 돌려보내고 네. 곧장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구속영장의 증거 가능성이 높은 인멸의 거죠. 우려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증거들이 다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그 속된 말로 빼돌렸다는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MB가 시켜서 한 것이다. 40년 지기, 네. 40년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일보 보도 제목이었는데 네. 측근들이 검찰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네, 그런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예. 뭐 마의 삼각지대 예. 그리고 서초동에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연락이 잘 안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고약한 상황이에요. MB로서는 이제 사실은 그 측근들을 먼저 쫙 불렀는데 측근들이 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해버렸으니 이거 뭐 어떻게 혼자만 나는 무관하다. 난 모른다. 네. 내게 아니다. 이런 말이 과연 먹힐 수 있겠는가? 이 측근들도 뭐 모른다,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검찰에 들어가서 예. 그 나온 뒤에는 이제 예. 말이 바뀌고 예. 증언이 바뀌는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너무 술술 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는 뭐 영장 치는 거에 검찰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소환된 후 6일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 이번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조사할지 뭐 그 부분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판단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네. 이제 MB 수사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동안 검찰 캐비닛에 있었던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요.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금명간 영장이 네.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1620번님 8일째 방송 고고싱 버스 운전하면서 늘 볼륨 업 하고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어이구 제가 방송 8일째거든요. 네. 내내 들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님 MB 성대모사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너 그 성대모사는 잘 안 된다. 예. 자 그리고 이수정님 상근 기자님 그냥 SBS 상근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안 듣나요? 아이고. 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다. 예.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렇죠. 좀 굉장히 짧은 서울 내용이어서. 중앙지검 출두할 때 네. 그 앞에서 이제 밝힌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위험해라고 얘기했죠. 네, 위험해라고 예, 얘기를 그 했습니다. 질문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 올라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네.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위험하다일까요? 저는 뭐 그냥 의미 그대로 그냥 네. Watch your step 네.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의 앞날이 위험하다. 이런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다메요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긴장돼서 네.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이 역사에 우리 MB 대통령 같은 분이 주어가 없어요. 네, 또 이 나오시면 이거 단락에.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참 들어가시면서 온갖 나라 걱정은 다 하고 들어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네. 네, 요새 괜찮은데요. 네.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시는 그런 멘트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 해봤습니다. 중계가 잘 안 된다라고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됐는데. 지상파들 중계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까지 하고 들어갔다면은 멋진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출두 당시 상황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이 다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네. 오. 그러니까 좀 그 돈을 이렇게 훔치다가 예, 걸리니까 이제 돈을 숨긴 다음에 예. 난 도둑질한 적 없어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난 같아요. 청빈하다. 네,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예.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해서 이 과장과 실장을 거쳐서 무려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요. 네.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갑자기 다스에서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이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이시영 씨가 다스를 장악하고 승계받고 그런 거 전혀 없다. 나는 평사원이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다라는 건데요. 이 다스의 공식 입장은 인사 발령을 관련해서 답변할 수 없다. 예. 인사 발령의 이유를 알 수 없다. 네, 예.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됐나요? 뭐 그런 조짐이나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예. 네. 그래요. 이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뭐 뇌물 비자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갑자기 이제 자신을 예. 이제 현대에 입사시킨 다음에 예. 아니면 삼성 사원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내 돈이 아니다라고 예. 나와 무관하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믿을 리가 없죠. 이거 참 믿어드려야 할 텐데 네.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이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것이 주는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 예. 지금 개헌을 하면 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 정부가 함께 출범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총선이 중간 평가를 하는 식의 이런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네요. 대통령 밝혔습니다. 임기가 이제 5년에서 4년이 되고 네. 지방 정부 역시 임기가 4년이고 하니까 네. 딱딱 4년에 맞게 이렇게 선거가 있게 되는 거군요. 또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니까 중간에 있으면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네, 아마 뭐 4년 연임제를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적용이 안 되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5년 임기 하면은 2017년에 예. 당선이 되셨으니까 예. 2022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을 조금만 앞당기면은 예. 이게 동시에 선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쏟아붓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라는 예. 의미입니다. 예. 그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 개헌 투표도 같이 하면은 그것 또한 돈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는 그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네, 국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국회에 강하게 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군요. 지금 네. 개헌에 대해서 1년 시간 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대통령이 개헌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 말이 그렇습니다. 되는가? 이 돌이켜 보면은 지난 대선 기간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뭐 유승민 뭐 당시 바른정당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 뭐 그런 점에서 봐도 조금 뭐 지금 너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가능할 법도 하고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문재인 후보도 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예. 근데 국회에서는 네, 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10월에 개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자유한국당만 해도 116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자력으로 개헌을 저지를 할 수가 있죠. 예. 다른 야당들도 좀 국회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뭐 국회에서 뭐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네. 대통령은 그거대로 존중을 한다라는 의미여서 예. 국회가 빠르게 네, 개헌안을 마련하면 네,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국회가 미적되면은 청와대는 진도 나간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그래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도 압박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2부 3변 시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변 시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자 MB의 소환, 이 조사 내용 또 전망. 구속 전망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통상 5분 전쯤에는 오셔야 하는데 항상 정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2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예, 예. 그럼 출연료 더 주세요? 아니죠. 부가 3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시 25분에 끝납니다.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이 피플 게이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너무 백성문입니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광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9분쯤 항상 왔는데 예. 이제 광고를 하고 한 3, 4분에 시작하는구나. 그걸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송 슛더라 온에어 켜지기 전에 들어오면 다 온 거예요. 무슨 뭐 온에어 저기 한 땀만 앉아있으면 되지. 근데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월초에는 광고가 좀 적어요. 그래요? 점점 월말까지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패션리. 네? 정열리. 예. 그 패션이 아니고 패션인 줄 알았어요. 줄잘 쓰는 그건데. 그런가요? 좌우로 정렬할 때. 좌우로 정렬. 알겠습니다. 자,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스케줄로 보자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네, 조사는 시작됐죠. 일단 아까 포털에 서서 이제 몇 마디를 하고 오늘 네. 나라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셨죠. 정말 뭐 그 이 안보, 와중에도 민생 뭐 걱정 참 많이 하시고 이 와중에 네. 그래도 오늘 혹시라도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뭐 가졌을 거고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원래 지검장들이 이제 티타임 할 때 나오진 않아요. 그 전에도 다 보통 이제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네. 전직 대통령 나왔을 때도 예. 이제 티타임 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승건 1차장이 네, 있을 거예요. 1차장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예우를 해서
뭐 지검장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빨간 양탄자를 깐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레드카펫 이런 것까지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티타임은 끝났을 거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 예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이겠죠. 아. 그러니까 티타임을 할 때 예. 기관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검사장이었고 차장이 나온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때 기관장은 대검회장,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 나와서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중수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지검장이 아니고 한동훈 3차장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 10분, 15분 정도 마시고 9시 한 49분부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요. 한동훈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수석이 권재진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직속 부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직속 부하였는데 지금 시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3차장이 직접 조사는 안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됐고 예.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조사 잘 받으시라고. 그럼 자네 오랜만이야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네요. 요즘 자꾸 욕심을 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욕심을 내요. 커피를 마시고 조사하러 들어간 건데 예.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예.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뭐 국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조사 받겠습니다. 당연히 루틴하게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어제 사실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매일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거다. 내일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면서 과연 어떤 류의 메시지가 있을 건지 막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한 휴민트. 저희가 또 단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해서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나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알려져서 우려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 이게요. 지문 우리 시나리오 보면 지문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욕심 너무 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완곡하게라는 완곡하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밤새 바뀐 거죠. 물론 제가 취재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어쨌든 결과론적은 틀린 건데 예. 밤새 바뀌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 이제 나오는 대로 강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숨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버전대로 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으나 내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서 전직대로 얘기하는 게 예.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검찰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마이크가 온 김에 예. 이걸 하나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동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동의 안 할 거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잘하는데 텔레비 찍는데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하지.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영상 녹화는 좀 더 생생하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준비를 다 했어. 네. 그것이 나중에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변론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죠.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변은 아닌데. 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도저히 뭐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MB 것이라고 볼 수밖에 두 가지 없는 가능성이에요. 예. 정말 자신 있고 야 클리어해. 새빨간 거.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확신이 자신 있든지 또는 지금 여기서 영상 조사를 안 한다고 봐.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구만. 근데 영상 조사한다. 뭔가 있나 보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의 포장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영상 녹화를 하나 안 하나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걸 동일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떠날 때 그 앞에 저번에 있었던 태극기 부대조차도 없었던 그냥 썰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는 엠빈 거라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우리 영상 녹화 안 합니다. 그럼 에이 맞구만 자신 없구만.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쨌건 증거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수다 보고 동의해서 증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 거 고려한 거죠. 자,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가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뭐 구속을 하려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증거 자체가 측근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 그다음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한 다수의 문건들. 그래서 증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서 자백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이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여지 이런 정도지 사실 어떤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그 부분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이제 좀 뭐 이런 법률가로서 사무장이지만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들어와 있는 변호인들이 과연 이게 적법한 변호인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빠진 걸로 아는데요. 또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이 사건 변론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1000개? 영포는 원래 있어요. 있어요. 법무부 영포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영포 빌딩에. 진짜인데? 진짜요?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법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다시 이제 직무를 취급할 수 없고 이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빠진 거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항이 있는 거는 변호사법 31조 1항이고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경우에 그 사망하고 사모가 그 이 공무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 법무법인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변호사로 봐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를 지금 법률상으로는 약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지금 대한변협에서 그러면은 변호사법하고는 약간 확장된 해석이긴 하지만은 이 변호인의 변호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변협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사건의 주수행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예 빠지셨죠 정동기 차관께서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법무법인 자체가 아예 이 사건 변호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이거는 너무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변협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그렇게 MB 쪽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조사가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건 딱히 뭐 불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더라도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김원박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고 다른 의미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하나 또 신경이 쓰이긴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에서 그것도 혹시 문제되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변협 입장에서도 사실 판단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오늘 조사하기 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니 나는 변호사도 못 쓰게 하냐. 그럼 그 법인 만든 거 법인 다시 깨고 원래 자리로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한변협에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
MB가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서 이 사회의 재산을 다 환원해서 내가 변호사 쓸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죠. 그분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의도는 아닐 텐데 진지했어야 되는 느낌이 국민들 다 사회의 돈을 환원해서 진짜 돈이 없으셔서 변호사 수임료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분이 개그 욕심 있나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이 대부분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팩트 체크. 그러니까 다 사회 환원 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퇴임하실 때 남았던 돈이 한 57억 정도 됐던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그 사이에 다 쓰진 않으셨을 거고. 다 쓰요? 아유, 그러니까 그 돈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는 변호사 비용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는 다스도 내 거 아니고 지금 뇌물 받았다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수 중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업계의 비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비싸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대형 로펌에서는 부담수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아니 부담을 느낀다면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이것도 휴민트를 통해 취재한 건데 많이 풉니다. 오늘 원래 제가 여기 정치주 와서 매일 많이 푸는 이거 매일 나왔으면 매일 풀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매일 욕심 있으시군요. 매일 풀죠 제가 하나씩 나와. 이러다 진행하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동 진행으로 더블 MC로. 자 어쨌든 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 갔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서 노한 거죠. 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현장하고 바른 거죠? 뭐 유명 대표. 전 모릅니다. 한두 개입니까? 김현장과 바른으로 전 몰라요. 얘기 차마 못하는.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정치적 형사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구성하라는데. 아마 진짜 그 실력 있는 전관들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상 만약에 제가 유명한 정관이라고 합시다. 왔어요. 나 아니면 별로 할 사람이 없네. 그럼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건의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의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리고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책정한 수임료는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책정했던 예상 수임료는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없다는 건지 뭐 있는데 안 쓴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이 없어서 뭐 돈 때문에 무료 변론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변호인들은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었죠. 그다음에 강훈 변호사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피영현 변호사는 직접적 인연은 없는데 바른에서 강훈 변호사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들어갔던 박명환 변호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MB연대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MB연대 팬클럽. 그래서 2008년 총선 출마했다가 광진을에서 저기 추미애 당시 의원한테 졌죠.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인가 거기를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본인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랑은 지금 라인업을 짠 건 맞아요. 무료 변론이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휴민트 쪽에 의하면 시간당 90만 원. 시간당 90만 원. 이번에요? 그다음에 캡을 1년 단위로 100억. 캡이 뭡니까? 한 개. 시간당 9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100억이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우리 걸로. 주차장 갔을 때 네 사람이 100억으로 한.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불렀어요 지금 저기. 큰 데서.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대형 KTX 이 두 군데서 부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데 이제 여러 군데 오퍼를 해봤는데 그건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시세로 부른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 일반적인 그 로펌들 같은 경우에 시간당 그러니까 법조 경력 20년 정도를 이제 상한으로 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맥시멈인데
시간당 70만 원 정도로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90만 원이면 그건 되게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그거죠. 밥 먹는 시간은 뺍니까? 그러니까 그 찍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체크하니까. 타임 여기 똥도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근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을 맡을 수는 없는데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뭘로 거절을 하냐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해서 의뢰인 쪽에서 포기를 하거든요.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상대 너무 쪽에서 세게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출연료 회당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비슷하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아니 밥 좀 사요 그러면. 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면서 밥을 안 사. 들켰네. 아니 방송 경력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얼마인데. 네. 제가 자 듣고 계십니까 지금 경영진 여러분? 자 그래서 MB 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뭐 어차피 안 될 거, 뭐 내가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될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이 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담을 느껴서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게다가 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아도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내가 탄압받는다라고 할지언정 변호인들을 탓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분 변호인을 탓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MB가 그렇죠. 그렇죠. 돈을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대 100억까지 줬는데 뭐 계속 이제 뭐 남은 여생 많은 시간을 뭐 교도소에 살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무슨 수술을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죠.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님의 어떤 이미지도 그렇지만 후폭풍 때문에 이거를 막기를 꺼려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불렀으니 당연히 MB 쪽에서는 그 정도 돈은 없으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9344번 쓰시는 분은 MB가 변호사비가 없다는 말 사실입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차명으로 숨겨놨으니 당장 현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리하시네요. 주셨습니다. 예리합니다 정말. 그래요. MB가 국선 변호인을 왜 안 쓰냐? 그거는 검찰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가서 법원 가야 되는 거니까요. 최소한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선임될 수 있는. 오늘 국선 변호인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니 무료 봉사를 원한다면 차라리 국선 변호인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시는지 뭐 요즘 국선 변호인들이 아주 수준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을 본인이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까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잠시 언급했듯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비리의 성격이 많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팬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으로 몰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나 재판 거부해, 수사 거부해. 그러니까 변호인 몰라. 그럼 국선 붙여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폴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정치적 팬덤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삼변시대. 아니 이제 막 인사를 나눈 게 아직 혐의 얘기도 안 했는데 30분이 갔네요. 벌써 2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부 오신 분 오늘 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누가 오시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의 여유. 야, 이렇게 나오나 이게. 송은이 김숙 씨도 오지 말라고요. 그냥 세명 중요하죠. 자, 저는 11시 넘어서 오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들어주실